자, 이제 변수 중에서 참조형 변수를 이제 테스팅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여기 기본형 변수는 다 테스팅 해드렸고요. 기본형 변수 쭉 하시다가 래퍼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래퍼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은 클래스니까 사실 참조형 변수예요. 참조형 변수인데 이게 그 처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 특성에 맞는 기본형 변수에 맞는 매칭이 되는 래퍼 클래스를 전부 다 갖고 있다. 아시겠죠?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썼고요. 참조형 변수에는 1. 배열, 2. 클래스, 3. 컬렉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열에 대한 것을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변수. 챕터 2에서 배열 변수 갑니다. 뉴 하시고요. 이제 클래스 만드시는데 배열을 어레이라고 이해합니다. 어레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레이 이그젠플 이렇게 쓰겠습니다.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네. 변수 중에서 참조형 변수인데 어레이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메인 체크한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코드가 없으이죠. 코드가 없으인데 여러분들이 배열에 해당되는 것은 151페이지 배열에 대한 선언이 나와 있어요. 배열에 대한 선언은 타입을 먼저 쓰고 이제 점수 얘가 뭘 하는 건지 목적이 좀 필요한데, 네, 아까 전에 별표 2개 썼는데 지금 별표 1개 쓸게요. 별표 1개 쓰면은 마우스 갖다 대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뭐 이렇게 뭐라고 써도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어레이 유젠플 클래스 이름만 딸랑 나오죠. 별표 2개를 쓰시면 이게 뭐라고 나오세요. 별표 2개 써서 사용하셔서 해보시면 여기 이제 썼던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테스트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주석 처리를 할 때 이것도 주석이고 별표 1개도 주석인데 2개를 하시면 도큐멘트를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내용이 보이게 된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지금 배열을 처리하는 클래스이고요. 배열 처리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 뭐 피태그 한 개 붙일까요? 피태그 하면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문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그거 쓰셔서 이제 보시면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제 피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한 칸 띄고 데이터 나오시는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 띄고 사용하시는 게 이제 피태그입니다. 영어로는 패러그래프 이 뜻이고요. 문단이라는 뜻이에요. 문단이 바뀌면 한 줄을 띄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HTML 좀 배우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뭘 의미하는지는 금방 눈치채시고 저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다 쓰는 것은 HTML 기준으로 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쓰신 다음에 이제 배열인데 같은 타입이죠.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만드시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저장해서 쓰시는데 지금은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 개의 점수를 더하는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이제 배열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제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처리한다. 만들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열이라고 그러니까 인티저 하면 되겠죠? 인티저 데이터 형식을 한 개의 데이터 형식을 보시게 돼요. 점수니까 점수 데이터가 보통 이제 0부터 100까지 사이에 소수점이 없는 데이터로 보통 많이 쓰시죠. 소수점이 있으면 W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티저로 했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여러 데이터 점수니까 뭐 스코어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스코어가 점수 한 개인데 S 붙여서 여러 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미콜론 찍으면 이거는 이제 배열의 선언입니다. 배열 선언한 거다. 초기값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배열에 선언한 거고요. 초기 값 집어넣지 않았어요. 초기 값은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주소가 없다. 없으면 출력하거나 동작시킬 수 없습니다. 출력하거나 동작할 때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스쿼스 해가지고 찍어볼게요. 보시면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보시면 로컬 밸류인데 스쿼스 may 아마도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를 시켜야 할 것 같다. 초기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출력하거나 얘를 갖다 쓰지 못해요. 저런 경우에는. 근데 지금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는 main입니다. 메인 안에서 메인 메소드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메인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거나 출력하는 것도 사용하는 겁니다. 출력하려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초기화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야, 지금 데이터 당장 만들 건 아니고 데이터 몇 개인지도 모르고 데이터 당장 만들 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스쿼스 지금 스쿼스에다가 널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널 이러면 이제 오류가 나지 않아요. 널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널은 올려진 데이터가 없으니까 올라온 데이터 자리를 잡은 데이터가 없어요. 아시죠? 올라온 데이터가 없어서 주소가 없다. 주소가 없음 이런 뜻입니다. 찾아갈 주소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자바에서는 객체를 사용할 때 주소가 참조한 변수인데 주소가 없는 것을 널이라고 얘기합니다. 널 아시겠죠? 그러면은 널을 그냥 기본값으로 세팅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널이라고 쓰지 않으면 얘가 오류난다 이 얘기예요. 오류나서 한다. 그래서 메인 안에서 있습니다. 메인 안에서 사용하거나 출력하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야 합니다. 초기화. 메소드 안에서입니다. 메소드 안에서. 이해되시죠? 메소드 안에서. 자, 이제 밖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드 밖에서. int 스쿼스 ss 배열입니다. 배열을 뒤에다 붙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배열입니다. 예,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요. 찍었습니다. 되셨나요? 요거랑 똑같이 선언한 거예요. 변수명은 이건 길게 썼는데 이건 짧게 쓴 거예요. 얘는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가 될거 쓸 수 있는데 변수 뒤에다가도 쓸 수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같다고요. int 대괄호 되었고 ss 이렇게 쓰는 거하고 같다고요. 같다. 이해되시겠죠? 같다입니다. 네, 되셨나요? 같다입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시소 ss 오류 났는데요? ss 마우스가 돼야 될까요? 건드시면 non static이다. 얘는 이제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non static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tatic이라고 붙여야 돼요. static 저장하시면 오류나지 않아요. 메소드 밖에 있는 변수들은 오류나지 않습니다. 얘는 메인 메소드 밖에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 밖에. 초기화 시키지 않아도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레이 이그젠플은 그럼 뭘 갖고 있을까요? 어레이 이그젠플이 형태가 있겠죠.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어레이 이그젠플의 모양일까요? 이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모양 이렇게 접어 보시면 되죠. ss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mai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되었나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얘를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를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타입으로 선언하면 스태틱으로 되는 SS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메소드 갖고 있어요. 이 SS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잖아요. 메인 메소드 안에 없습니다. 안에 없으면 이제 이렇게 선언할 때 여기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본값이 초기화로 커지게 됩니다. 기본값. 나중에 출력하시면 출력해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단 출력 먼저 해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이게 널이 납니다. 널. 아무것도 안 집었다. 그래서 오류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값으로 초기화된다. 초기화된다. 자, 얘가 뭐죠? 참조형 변수. 참조형 변수면 아무것도 없다. 주소가 맨 처음에 메모리에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소가 없다라는 게 초기값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널이 초기화 됩니다. 널로 초기화된다. 초기화된다. 입니다. 숫자면 0입니다. 숫자인 경우엔 0. 숫자는 0. 지금 이제 참조형 변수는 널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 참조형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는 널로 초기화됩니다. 널로 처리가 된다. 메소드 안에서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레이 이그젠플을 사용하려고 얘를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메모리에 올려요. 그럼 얘가 메모리에 전부 다 올라가겠죠? 되셨나요? 메모리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밖에 꺼내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자리를 잡고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밖에 꺼내져 있는 거는 당장 얘가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고 메모리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 프로 코딩이 올라갑니다. 코딩이 올라가는데 이 메인 메소드는 메인 메소드입니다. 메인 메소드. 여기 메인 메소드는 요 자체가 메소드인데 얘를 호출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호출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호출해야만 얘가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것은 미리 자리를 잡아둘까요? 자리를 안 잡아둘까요? 초입감이나 이런 거 없이 자리를 잡아두지 않습니다. 생기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생기지 않았다가 호출이 되면 그다음부터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티자 배열이네. 그럼 주소를 만들어야지. 주소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의 초기값으로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안 집어넣는다. 미리 생성이 돼서 해게 만든 요거는 자리를 초기값을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가 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밖에 나와 있어서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놈이 메소드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해요. 아무데나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저기 뭐야 전국구로 노는 지역별로 노는 게 아니라 지역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국구 의원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몇 명 뽑는 의원들 서울시에서만 뽑는 서울시 의원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 행정은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구 의원들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행정을 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나와 있는 거는 아무 메소드나 전부 다 들어가서 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선언된 것은 요거는 이제 요 메소드 안에서 실행을 하다가요. 메소드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지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일정 지역에서만 이제 동작이 되는 지역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실행이 돼야만 생기고요. 실행이 다 끝나면 사라지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초기화시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 초기화시키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런 전역 변수에 해당되는 것만 초기화를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클래스가 생길 때 얘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생기고 얘는 실행이 되든 사용을 하든 말든 간에 무조건 생깁니다. 아시겠죠? 생겨서 사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오류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태틱 오류인데요. 얘는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얘 스태틱이 없어요. 스태틱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메모리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까요? 메모리에 올리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되셨나요? 두 가지. 얘는 스태틱으로 붙여놓은 거는 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스태틱으로 안 붙였을 때, 자체 안 붙인 거는 어떻게 해야 메모리에 올라가게 될까요? 뉴를 사용합니다. 뉴를 사용하시고 뉴를 쓸 때에 뭐를 전체 올리는 거예요? 얘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뉴 되셨나요? 사용하시고 뒤에다 뭐라고 쓰냐면 array example이라고 쓰는 거예요. array example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 갖고 써줘야 됩니다. 써서 하시면 이게 이제 생성이 돼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요때 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메인에서 여기 이거 쓸 때 뉴에서 이렇게 코딩을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안 짰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동으로 메모리에 올라갔네. 메인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서 메인 메모리에 메인이 올라갔어요. 아시겠죠? 메인이 올라가서 실행되고 있는데 뭘 찾으라고? SS를 찾으라고. SS는 아직 여기 메인 메모리입니다. SS는 메인 메모리에 여기 스태틱을 안 썼을 때입니다. 안 썼을 때 SS가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해요? 얘 지금 넌 스태틱이 아니라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찾을 수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주면 자동으로 올라오겠죠. 자동으로 올라와서 SS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되시죠?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 찾아서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스태틱으로 붙여주세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붙였어요. 이제 빨간 줄 나면 이제 스태틱을 안 붙였을 때 이렇게 빨간 줄이 납니다. 마우스 클릭 대치면 얘가 왜 그랬는지 알려줘요. Cannot make a static. Cannot 만들 수 없습니다. make a static reference.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to non static으로 돼 있어요. 얘가 SS 필드가 non static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는 시점이 틀려가지고 이제 쟤는 이제 그래도 그 등급이 같아야 이게 일어나네. 얘는 스태틱이고 넌 스태틱을 참조할 수 없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태틱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이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배열을 쓴 거고요. 이게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하면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값을 이제 그 저장할 값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저희가 처리 이제 점수들 하는데 점수가 100점이고 3개만 하겠습니다. 90점이고 80점이에요. 자, 3개 데이터입니다. 100점, 90점, 80점.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저장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려면 스쿼스에 저장을 해요. 스쿼스 저장을 하시는데 이꼬르 자리가 필요하네. 아시겠죠? 현재 자리가 있다 없다? 자리가 없다. 아시겠죠? 자리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주소 없잖아요. 여기 널 찍혔잖아요. 널. 주소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리를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게 해주세요가 자리를 잡게 해주세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152페이지 보면 배열의 생성 이렇게 나옵니다. 배열의 생성과 값을 집어넣는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 배열을 생성해야 되니까 자리를 잡으려면 키워드 자리를 잡아서 메모리를 차지하려면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스태틱, 두 번째 new. 자, 스태틱으로 아는 거는 전부 new로 하셔야 됩니다. new 하셔야 되고요. 얘가 인티저 타입이라면 int 쓰시고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죠? 3개. 됐죠? 요거는 배열을 선언한 거고요. 얘는 이제 배열한 것을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간을 할당한다. 몇 개? 3개. 무슨 타입?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으로 3개를 만든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3개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쓸 때 스쿼스 0 강합니다. 0부터 스쿼스 1,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스쿼스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됩니다. 3은 안 됩니다. 1도 되고 2까지만 됩니다. 2 범위가 0, 1, 2 되셨나요? 0, 1, 2까지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쿼스 대괄호고 0번째 해당되는 거에다가 100을 집어넣어요. 100. 네, 집어넣으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복사. 컨트롤 V. 예. 1번, 2번. 쓰시고요. 1번에다가는 이제 90을 집어넣고요. 자, 3번에다가는 80을 집어넣는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게 따로따로 생기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따로따로 생깁니다. 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스코어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서 이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값이 출력이 되는 줄 알았더니 값이 출력이 안 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출력 볼게요. 여기 대문자 나오네. 대괄호 나온 거예요. 대괄호는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배열. 배열. 인티저인데요. 인티저. int. 골뱅이 구분입니다. 구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형태, 타입에 대한 게 나오고요. 골뱅이 나오고요. 형태고. 요게 지금 주소에 나오는 그 참조될 만한 주소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요. 주소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다. 보통 이제 주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소에 참조될 만한 게 나옵니다. 요거 DB 나온 걸 봐서는 16진수입니다. 16진수. 되셨나요? 16진수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셔서 쓰시고, 그 실제적으로 그 여기 주소에 나온 것에 해당되는 나온 것은 해시 코드라고, 해시 코드가 나온다. 해시 코드로 얘기를 하고, 이제 저렇게 생긴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의미고, 데이터를 뿌리진 않아요. 데이터를 뿌리진 않고 데이터가 잡혀 있다. 아시겠죠? 자리를 잡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반복 처리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0부터 2까지. 0, 1, 2. 플러스 1씩 하고 있네. 플러스 1.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 1 하고 있네. 되셨나요? 예. 요 전체 데이터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길이는 3입니다. 3. 1, 2, 3. 길이를 셀 때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셉니다. 아시겠죠? 1, 2, 3. 인덱스는 0부터 2까지만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한 개 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 2 아니고 3 이렇게 써요. 3. 문법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법은 틀리지 않은데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3을 쓰면 몇 가지 쓸 수 있다고요? 0, 1, 2까지만 쓸 수 있다. 아시겠죠? 3을 쓰면 이렇게 나오시고, 3을 썼을 때에 나오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메인에 보면 java.lang array 인덱스, 배열 인덱스입니다. 배열 인덱스. 번역을 해보시면 돼요. 번역은 이거 배열인데, 배열 쓴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배열. SS도 배열 썼는데 이건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썼는데 인덱스가 배열의 인덱스 값. 여기 인덱스가 요겁니다. 0, 1, 2, 3. 되셨나요? 되시겠죠? 인덱스입니다. 그게 out 벗어났어요. of 뭐뭇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바운드니까 테두리를 벗어난 거예요. 테두리.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범위는 어디까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범위를 벗어난 오류난 코드. 요게 지금 맨 앞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건 맨이라는 건 왜 오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설명이 됐고요. 여기 보면 3 써주십니다. 3. 너 3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거야. 3 여기 3 썼기 때문에 틀린 거야. 되시겠죠? 3이라고 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네. 3이라고 써서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array example, 이게 지금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 클래스 이름이 array example입니다. 클래스 .java 프롬 파일에서 23번째 줄이 틀렸어. 23번째 줄이 23번이 여기입니다. 여기 23번째 줄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23번째 줄 틀렸어 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지금 딴 데 한번 가서 클릭을 하면 그쪽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돼서 여기서 틀렸구나. 여기서 고치면 됩니다. 고칠 때는 위에가 틀린 경우도 있고 아래가 틀린 경우도 있고 이 코드 자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코드 자체가 틀렸어요. 이해되시겠죠? 코드 자체가 틀려서 연관되어 있는 걸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발자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개발자다.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읽는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번역한다. 세 번째는 구글링한다. 그래서 오류를 해결해 보세요. 배우시고 오류 찾는 방법을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요. 요건 이제 없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이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고요. 이제 전체 길이, 그 배열의 길이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틀리면 시소어 쓰시고요. 스코어스 점 랭스 하시면 랭스가 나와요.
랭스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3 나옵니다. 그래서 3개 0, 1, 2, 3까지만 쓸 수 0, 1, 2까지만 쓸 수 있어요. 3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배열의 길을 출력했으니까 그럼 이제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값 출력을 해볼 텐데 개별적으로 출력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for 사용하시고요. 자, i는 몇부터 해야 될까요? 0부터 0. 여기 시작이 0이죠. 초기값 0, 0, 0, 1, 2. 지금 포문은 잠깐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잠깐 해보셨는데, 자, 포문 잠깐 해보셨는데 이렇게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습니다. 요거는 할당이니까 i를 이게 있어서 int i 0을 i에다 집어넣어라. 지금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0부터 시작하니까 초기값을 뭘로 세팅해요? 0으로 세팅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지금 2까지인데 점 랭스. 자, 이제 스코어스 점 랭스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 그 다음에 i 플러스 증가입니다. 증가를 시키는데 점 랭스 여기 점 랭스를 썼는데 점 랭스가 뭐죠? 3. 예, 여기가 3입니다. 3. 그럼 조건문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i가 요 i랑 스코어스 랭스랑 비교해야 되죠. 조건문을 뭐라고 써야 2까지만 실행이 될까요? 적다. i가 적다. 0부터 1씩 증가하는 거죠. 1씩 증가해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1씩 증가시켜서 사용하는데 이 스쿼스.랭스에 해당되는 것보다 적다. 적을 때만 실행해요. 지금 현재 랭스가 3입니다. 랭스가 5로 바뀌면 5보다 적다. 그럼 5번 실행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늘어나도 그냥 랭스를 사용하시면 코딩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쓸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0, 1, 2가 되면 될 때까지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거 true가 되면 실행을 계속합니다. 아시겠죠? true가 되면 그래서 2가 되면 2가 3보다 적다. 맞죠? true가 되니까 실행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3이 되는 순간 3이 되면 얘가 3보다 적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빠져나옵니다. 2까지 실행을 하고 3이 되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i가 적다로 표시합니다. i가 스쿼스.랭스보다 적다. 되셨나요? 자, 뒤에다가 시소 하겠습니다. 시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쿼스 대괄호 열고 i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i가 몇부터? 0일 때 0번째 여기 0번째 있는 거 찍고요.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돼서 되죠.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 자, 여기는 초기값이기 때문에 한 번만 됩니다. 포문을 들어오면 여기가 1번. 초기값 하는 게 1번입니다. 초기값 1번. 맨 처음에 i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 1번. 되셨죠? 그다음 조건을 물어봅니다. 조건을 물어보는 게 2번. 여기서부터 가운데 세미콜론 있는 거 됩니다. 2번. 조건을 물어봤을 때 true여야지만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true면 얘가 true인 경우에만 이게 3번. 실행된다. 3번. 그 포문은 요 뒤에 있는 포문 이렇게 가로 닫고 뒤에 있는 한 개를 시작하는 거죠. 한 개를 실행하시는데 한 개가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개면 중괄호 열고 묶어서 한 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괄호 열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문장이 한 개만 실행되면 한 문장 그냥 쓰시면 돼요. 이 문장 자체 여기서부터 실소 자체가 하나가 한 문장이니까. 이해되셨죠?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3문장을 써가지고 사용하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묶어라.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 이거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여기 4번입니다. 여기 i 증가로 갑니다. 4번. 그 다음에 증가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2번. 234 하다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간다. 예, 포문의 기본입니다. 포문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전부 다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걸 쓰는데 인덱스가 여기 있죠. 인덱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실행이 된다 이거죠. 처음 시작하는 숫자는 요겁니다. 처음 시작되는 숫자는 0입니다. 0. 요게 지금 랭스가 3이죠. 3 마이너스 1까지 처리가 됩니다. 이게 적다니까 적다로 처리해서 사용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꼴로 써서 1부터 10까지 그럼 얘를 1로 세팅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걸 1로 세팅하면 여기 처음 시작하는 게 1부터 10까지
됐으면 요게 요 부분이 만약에 10으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요게 같다가 퍼시가 되면 됩니다. 같다 이꼴. 그래야 10이 됐을 때 처리를 한번 하고 11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죠. 조건문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 한 개씩 대입해 보시면 아십니다. 자, 맨 처음에 어디 간다고요? 여기 1번 초기화, 초기값 세팅, 초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에다가 맨 처음에 0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요. 두 번째 어디 간다고요? 조건문. 세미코론 가운데입니다. 조건문. i가 지금 현재 뭘 집어넣었어요? 0을 집어넣습니다. 아시죠? 0이 점 랭스 여기 3입니다. 3보다 적다. 맞죠? 맞으니까 true입니다. true면 실행하러 간다. 여기 실행하러 갑니다. 여기서 여기 0번째 i가 0이었으니까 0 0번째에는 값을 출력을 한다. 되셨나요? 됐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맨 끝에 플러스 됐죠? 플러스 그 i가 얼마가 돼요? 1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이 3보다 적다. 여기 1 맞으니까 1 출력하고요. 또 2가 되고요. 2가 3보다 적다. 맞으니까 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되면 3이 적다가 틀리죠?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됐죠? 2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00, 90, 80 이런 식으로 값이 전부 다 출력이 됩니다. 됐죠? 출력하실 때 이건 포분을 이용해서 포와 배열의 길이를 이용한 처리를 한 거예요. 출력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 많으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되게 힘듭니다. 야, 이거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없을까? 네. 어레이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스 클래스를 이용한 그 출력을 할 겁니다. 값을 출력을 하는데 값 출력하는 건 똑같아요. 값 출력하는 건 같은데 어레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용한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 출력을 해서. 자, 시서 쓰시고요. 지금은 이제 따라 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어레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거 안 하시면 처리가 안 됩니다. 아시죠? 빨간줄 하니까 그 중에 java.util이 있어요. java.util. 보통 우리가 찾을 땐 java.lang, java.language에서 찾았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패키지가 틀린 거예요. 폴더가 다르네. 폴더가 틀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자바 폴더 밑에 이렇게 자바 폴더 밑에 util이라는 폴더에 있는 것을 찾고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util에 있는 어레이스를 선택하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요. 됐죠?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죠? 컨트롤 Z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Z 눌렀습니다. 지금 어레이스 다 있습니다. 어레이스 쳤고요. 지금 줄번호가 31번이에요. 31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자바.util을 쓰시고요. 엔터 치시면 33번으로 변경이 됐어요. 아시겠죠? 예, 무슨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모르시죠? 네, 제 키보드 타수가 한 1000타 이상이 돼서 위에 얼른 치고 내려왔어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추가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포트라는 게 생깁니다. 임포트 java.util 다른 폴더에 있네. java.language가 아닌 다른 폴더에 있는 내용은 다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하면 갖다 쓰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어느 위치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레이스 이게 포함이 됐고 여기 두 줄이 생긴 거예요. 두 줄이 생긴 것 때문에 이제 여기 아까 31번 줄이었는데 33번으로 바뀐 거예요. 되시겠죠? 써지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점 쓰세요. to 스트링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인티자 배열이 있습니다. 인티자 배열. 예, 이걸 일부러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엔터 치시고요. 스쿼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깔끔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 배열의 데이터를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이해되시나요? 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열에 해당되는 걸 쓸 때 new를 해야 되는구나. new를 해야 되고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써가지고 각각의 데이터 한 개씩 갖다가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데이터가 이미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 각각의 저희가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배열인데 배열 데이터 각각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각각 한 개씩 처리하는 거예요. 한 개씩 입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요. 데이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데이터를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막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저렇게 한 개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미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그냥 쭉 쓰면 되잖아요. 그냥 쭉. 이해되시죠? 그냥 쭉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스쿼스에다 쓰겠습니다. 스쿼스 이거로 쓰시고요. new int 씁니다. int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int 배열입니다. 배열이고요. 자, 100이고요. 100 콤마 90 콤마 80 아이고 쓰시고요. 그 어레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한번 데이터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 저렇게 쭉 쓸 수 있다. 되시겠죠? 쭉 쓸 수 있다. 근데 집어넣는 게 초입값이라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배열 변수에 넣을 때 초기 값이라면 new int 배열 이런 거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 가능하다. new int 배열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고 중괄호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스쿼스는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초입값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고요. 그 배열 한 개 더 선언해서 한 개 보겠습니다. 뭐 ages 나이들 뭐 이렇게 써서 하겠습니다. int 배열인데요. int 배열입니다. age 나이인데 s 붙이겠습니다. 있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쓰시고요. 한 사람은 뭐 50살이고 한 사람은 23살이고 뭐 한 사람은 19살이고 한 사람은 뭐 40살이다. 가능하시죠? 오류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초입값 세팅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시죠? 맨 처음에 초입값 세팅해서 사용할 때만. 되셨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길게 뭐 5개 6개 하면 뉴도 해야 되고 선언도 해야 되고 선언하고 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열 변수 한 개씩 이제 한 개씩 전부 다 집어넣으면 한 100개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괄호 열고 이렇게 콤마를 다 쓰시면 됩니다. 또 사용하시고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자, 시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어레이스 toString 그 다음에 ages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0, 1, 2, 3 0, 1, 2, 3 잘 됐죠? 0, 1, 2, 3 이렇게 해서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똑같은 게 연속적으로 타입이 같아야 돼요. 인티저 타입인데 다 인티자입니다. 얘 인티자 아시겠죠? 얘 인티자 그 더 많은 이제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은 나중에 포문 강의할 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열을 만들 때 배열을 일단 선언해야 된다. 선언하시고 new 자리를 잡게 만드는 이게 참조형 변수입니다. 배열 자체가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용하셔야 하는데 초기값 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new에서 쓰는데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new 한번 이렇게 지어볼까요? 지어보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얘네들이. 지금 인티자입니다 라고 써서 이제 사용하는데 초기값 쓸 때 이렇게 해서 그 int 배열입니다 써볼까요? 네. 얘는 int 그 new 한번 해볼까요?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뉴도 배열 생략 해야 되나요? 생략
그 네, 됐습니다. 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 글자라도 이제 생략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한번 써볼까요? new int. 아 이거 위에 건 썼으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new int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이제 스쿼스는 new int를 지우면 되죠. 지우면 빨간 줄이 납니다.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건데 왜 빨간 줄이 났지? 빨간 줄이 났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죠. 얘는 있던 변수에다가 값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나요? 그러면 초기화시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초기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생략할 수 없어요. 얘는 초기화 맨 처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초기화시키는 초기화값. 초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서 int 생략할 수 없다죠. 생략 가능하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없다. 아니라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없다. 초기화 시킬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략 가능하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가 정해지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요게 인덱스 번호 몇 번이라고요? 0. 얘는 1. 얘는 2. 얘는 3. 됐죠? 상대적인 위치. 랭스는 얼마죠? 랭스는 4. 아시겠죠? 랭스는 4. 이렇게 됩니다. 배열로 잡을 때는 이제 적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서 폼을 잡아서 배열로 잡을 때는 이렇게 적다. 랭스보다 적다. 0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랭스보다 적다.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 변수에 대한 얘기를 참정 변수 중에서 배열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